귀신, 천둥, 물, 높은 곳, 비행기 등 우리는 무언가를 두려워합니다. 배트맨 비긴즈의 브루스 웨인의 경우엔 박쥐였죠. 두려워하는 무언가들은 인간마다 다르기에 공포는 개인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본질적인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죠. 그건 우리 모두가 공포라는 본질을 예외 없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크레이는 융의 이론을 빌려 이런 점을 이야기합니다. Patients suffering delusional episodes often focus their paranoia on an external tormentor, usually one conforming to Jungian archetypes. In this case, a scarecrow. 인간의 무의식엔 공통적으로 공포의 원형이 존재하고 They all have their own unique hypnagogic and narrative episodes, but eventually they end up here like this.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은 자신의 두려움을 투영해 상징화한 것이란 말입니다. 인간은 모든 걸 이미지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공포는 분명 존재함에도 보이진 않죠. 공포라는 원형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공포의 형태를 외부적인 이미지로 끌어와 공포를 보이게 만듭니다.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걸 이미지로 끌어와 보게 된다. 논란은 이 문장을 영화에 그대로 녹여냅니다. 영화엔 마치 공포의 원형처럼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게 등장하죠. 공기, 기체입니다. Somebody's planning to disperse the toxin using the water supply. Water supply won't help you disperse an inhaler. 듀커드가 추출해낸 독은 반드시 기체일 때만 인간에게 영향을 줍니다.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기체에 노출되면 인간은 눈앞에 있는 외부의 이미지들을 끌어와 공포를 보게 됩니다. 팔코니의 경우엔 눈앞에 있던 허수아비였죠. 브루스 웨인은 어린 시절 박쥐를 만난 경험에 박쥐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박쥐를 우물로 추락해 공포에 떨 때 만난 게 아니라 다른 상황에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박쥐를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박쥐를 두려워하게 된 건 그가 우물로 추락해 죽음이라는 공포를 직면했을 때 나타난 외부의 존재가 하필이면 박쥐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공포를 외부의 박쥐라는 이미지로 상징화했기에 박쥐를 두려워한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는 박쥐를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박쥐는 공포라는 보이지 않는 원형이 반사되는 상징일 뿐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브루스 웨인은 자신의 이런 경험을 정확히 인지하고 고담시에 확장시키려 합니다. 박쥐라는 외부의 이미지가 공포의 상징이 돼 무력해졌던 자신처럼 범죄자들이 그 상징을 볼 때마다 무력해져 고담시가 달라질 거라 믿게 되죠. 그리고 웨인에게 공포 원형의 상징이었던 박쥐가 범죄자들에게도 공포 원형의 상징이 되어야 하는 건 필연적이었죠. 인간 이상의 무언가. Devote yourself to an ideal, and if they can't stop you, then you become something else entirely. 범죄자들의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이 되는 존재. You have to become a terrible thought. 피와 살로 만들어진 인간이 아닌 범죄자들의 공포가 투영될 상징. As a man, I'm flesh and blood. I can be ignored. I can be destroyed, but as a symbol. 그렇게 그들의 공포를 투영할 상징. 배트맨이 탄생합니다. 인간이 하나의 상징이 되기 위해 이 영화는 쇼가 필요하다 말합니다. Theatricality and deception are powerful agents. You must become more than just a man in the mind of your opponent. 쇼를 통해 인간이 인간적으로 보이지 않아야 하죠. Well, you took my advice about theatricality a bit literally. 하늘을 날아다니고 신출귀몰하기에
범죄자들의 눈에 배트맨은 신화적 존재처럼 비춰집니다. 신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신화적 존재. 배트맨 자신이 의도한 그대로였죠. 신화적 존재가 돼 하나의 상징이 되면 범죄자들은 배트맨의 이미지만 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 이미지는 어떤 인간의 상징이 아닌 범죄자들의 무의식에 있는 공포가 그대로 반사된 상징이기 때문이죠. 배트맨 시리즈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0년 당시 다크나이트의 흥행 이후 크리스토퍼 놀란의 팬들은 다크나이트를 마무리할 다음 영화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다크나이트 이후 다크나이트의 속편이 아닌 배트맨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인셉션이란 영화가 개봉하게 되죠. 하지만 인셉션은 배트맨과 동떨어져 있는 영화가 아닙니다. 인셉션은 배트맨의 속편과도 같습니다. 인셉션의 코브는 피셔의 꿈 안으로 들어가 피셔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바람개비였죠. 배트맨의 박쥐가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공포를 상징한다면 인셉션의 바람개비는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이 상징을 보고 피셔는 아버지와 화해하게 됩니다. 무의식으로 들어가 원형의 상징을 이용해 인간의 행동을 조작한다는 인셉션의 설정은 범죄자들의 무의식에 있는 원형을 상징화해 그들의 행동을 조작한다는 배트맨의 설정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을 만들어내는 방법 역시 일종의 쇼라는 점에서 공통됩니다. 인셉션하는 그들의 작전을 잘 보면 여럿이 역할을 나눠 하나의 쇼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그 쇼를 본 한 사람의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이런 설정은 영화 바깥 현실로까지 그대로 확장됩니다. 이런 쇼의 특징이 다름 아닌 영화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영화 제작 과정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각기 다른 역할들이 모여 영화 한 편을 만들고 그 영화를 본 관객은 무의식 차원에서 어떤 주제에 대한 생각이 변하게 되죠. 배트맨 비긴즈에서 쇼를 만드는 건 다름 아닌 배트맨이죠. 그리고 영화를 만드는 건 결국 감독입니다. 영화와 쇼는 원형의 상징을 만들고 관객과 범죄자에게 어떤 생각을 인셉션합니다. 그렇기에 배트맨 비긴즈는 배트맨의 시작에 대한 영화임과 동시에 한 감독의 본격적인 시작에 대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크리스토퍼 놀란은 이 시점에 자신의 신화를 직접 만들어가는 어떤 상징, 관객의 배트맨이 된 것이죠. 진정한 의미로 크리스토퍼 놀란, 그가 바로 배트맨입니다. Then you become something else entirely. Which is? Legend.